네, 좀 늦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652회 억솔타임즈 쇼 2022년 11월 3일 인월리 멘탈 붕괴 후 급속 회복 세계 최초 개념 왜 도끼인가 성예령 이든영 리처드 하스 김성한 한동훈 성시경 손흥민 VOA 로스룸 538 헤이데이 벽 속의 빈틈 FP 포리폴리시 배승이 올드튜브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주 방송 안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입니다만 이렇게 지적질 해주시는 분은 여러분도 늘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투더리 스머프 테드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지적질을 늘 인드라는 환영하고요. 인드라가 날짜 가는 거를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테드님 고맙고요.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르스코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멘탈 붕괴 후 급속 회복 인드라 세계 최초 개념 왜 도끼인가 헤이데이 이은 대통령 성예령 하스 미 외교협회장 아소다소 일본 전 총리 접견 성예령은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과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를 각각 접견했다. 이재명 그 제명 말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하스 회장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 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하스 회장은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스 회장이 이날 접견에서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도 이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한 성명은 한일 협력위원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도 만났다. 자, 요 대목에서 인드라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번개방송 번개방송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방송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지했듯이 오늘은 인드라가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그 당뇨병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에요. 받았습니다. 지난 4개월 전보다 아주 약간 좋아졌는데 여전히 수치는 약간 높아요. 그리고 고혈압에서 고혈압과 그러니까 혈압이 딱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0대는 그 혈압이 그러니까 20대하고 50대, 60대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50대인 경우에는 그 160까지 잡아요. 혈압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늙으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상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평균이 140인데 인드라 딱 140이더라고 오늘 찍으니까. 140 이상은 그 고혈압, 140 이하는 정상인데, 근데 50대는 150까지도 보더라고요. 정상 안에. 어쨌든 그렇고요. 당뇨 수치는 약
지난 시기보다 아주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할 만한 것이고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었고요. 그나마 줄었다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와서 장사를 했는데 낮에는 손님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어제도 없었지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 며칠간 가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포스 기계, 뭐 서면 기계가 뭐 도착해야 되는데 막 뭔가 이렇게 택배 미스 뭐 이런 게 막 나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그 택배에 서면 기계도 됐고 서면 기계가 잘 됐고요. 또 그 외에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뭐 여전히 남은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를 안고요. 이게 기분이 좋아져서 인드라가 오늘 낮에 손님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좀 편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인드라가 혹시나 해서 우리 아들을 불러서 좀 알바를 해라 네. 했는데 제가 이제 할 때 야, 여기 손이 없을 거야 그냥 하고 불렀는데 7시 반경에 오후 7시 반경에 인드라가 갑자기 방송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렸죠. 7시 반경에 방송하겠다 하고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올린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상이 뭐 낮에는 10만원 였는데 저녁에 한 50만원 팔았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마법을 부렸다. 방송한다고 얘기했거든. 마법을 부렸다. 방송한다니까 손님이 많네. 손님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먹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제 옛날에는 막 그 학교 다닐 때는 천재란 소리도 듣고 또라이와 천재, 혈액형이 AB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퍼거고, 그리고 이제 키가 180에서 190 사이에요. 근데 이제 몸무게가 지금 140이 넘나? 아니, 그러니까 120이 넘은다면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그 나타샤가 계속 헬스를 권유해서, 나타샤는 계속 헬스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헬스 다니는 걸 거부했지만 아들은 이제 헬스를 다니는데, 그 전까지는 헬스 트레이너가 여성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아들이 모멸감을 좀 느꼈나 봐요. 여성 트레이너가 계속 그렇게 암묵적인 어떠한 자신을 이렇게 좀 깔보는, 경멸하는 그런 시선을 계속 했던 것들을 굉장히 못 견뎌하고 안 나갈, 이제 헬스클럽에 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꿨대요. 남자 트레이너로. 근데 남자 트레이너로 바꿨는데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태까지 안 하던 막 닭가슴살만 먹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식단 조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기대하고 있고, 그 남자 트레이너가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가지는 어떤 그 모멸감보다 동성이 가지는 그 어떤 동정심, 진지하게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어쨌든 그 남자 트레이너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어쨌든 우리 원래 먹방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 뚱뚱한 사람들이 먹방 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 백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국의 1등 그분도 덩치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처럼 뭔가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보다 푸짐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빙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따라 되게 다 잘 먹더라고요. 뭐 인드라가 특별히 더 잘하는 것도. 백종원 바다사우님 어서오세요. 각부터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세 가지가 같이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드라는 여태까지 고혈압은 아니었고요. 저는 고혈압 증세는 없었어요. 근데 고지혈은 같이 와요. 예, 당뇨와 고지혈은 당뇨와 저는 고지혈증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뭐랄까 우리 집안 내력인데 맥박수가 굉장히 분당 맥박수라고 하죠. 분당 맥박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 평균보다 맥박수가 굉장히 낮아요. 예, 낮으면은 이게 마라톤 선수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등산할 때 좋고 마라톤 축구 이럴 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요. 전 100이에요. 100. 분당 맥박수가 100이에요. 딱 경계선이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새가슴인 이유가 신체적인 조건도 있나 봐요. 우리 집안 내력인데, 심박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충격만 줘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제가 맥박수가 분당 맥박수가 100이에요. 100. 오늘 재봤는데 100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우리 집안 DNA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 심박수가 빠르면 일단은 막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면요 이 혈관 찾기가 되게 힘들고, 저는 오늘도 많이 그 간호사,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주 유능한 간호사가 아니면요 그 핏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석인가 봐. 우리 아들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심박수가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몸치예요. 몸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아들 덕분에 오늘 장사 잘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알바를 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 아들이니까 아들이 막 뚱뚱한데 막 열심히 막 일하니까 분위기도 좋아.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는구나. 그래서 또 아들이 뚱뚱하고 힘겹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먹방처럼 많이 먹더라고요. 오늘따라 막 시킨 거 다 먹어. 심지어 포장까지 가. 포장까지 해가지고 맛있다고. 똑같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뭔가 다시 운이 들어왔다. 인드라가 며칠 동안 운이 없었는데 다시 운이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이 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인드라가. 여러분, 타짜는 뭡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조를 져야죠.
물이 들어오잖아 지금. 운이 들어올 때 최대한 빨아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운이 나간다 싶을 때면 방송을 자제하고 조금 더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죠. 지난 방송 때도 인드라가 막 그냥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막 그 국가적으로도 뭐 이태원 사고다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인드라가 약간 기운이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서야 될 게 안 서고 축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오늘은 그냥 불끈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보니까 대한민국 운세와 한반도의 운세와 인드라의 운세가 같이 가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다시 운세를 찾았으면 아마도 여러분 인드라 이웃분들에게도 운세가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드라가 이제 운세가 좋았는데 고마움을 표시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사비트르님, 호남시댁님, 로스트님, 익명님 이렇게 세 분을 일단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사비트르님께서 계속 후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로스님은 자신의 어떤 블로그에서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로스님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아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약간 어떤 분은 너무너무 황당하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로스님이 여태까지는 국내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적 수준에서 영을 다 얘기하시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로스님이 이제 세계화 되셨구나, 성렬형 정부에 들어서부터 로스님도 이제 국제화 되셨구나, 이제까지는 성렬형 정부 이전에는 국내 수준에 머물렀던 로스님의 세계관이 성렬형 정부 들어서서 이제는 국제화 되셨구나, 굉장히 로스님 어떻게 어떤 분은 황당무계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스님의 얘기 그냥 너무 또 이렇게 100% 믿는 건 또 로스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로스님 얘기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익명인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인드라가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익명윤이 지나가다가 저희 가게를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재미있는 게,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임명제천이다. 아니 이태원을 꼭 그날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방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방문할 수도 있고, 꼭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꼭 이태원이 뿐만 아니라 강남도 있고 홍대도 있는데 왜 하필 이태원에 가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산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태원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든가 본인이 갑자기 뭐 복통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안 가는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 이태원 그 거리, 그쪽 사고 난 그 거리를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 가는 데였대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사고가 난 당일에 가겠다고 생각했대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그분 어머니가 굳고 말렸대요. 가지 마라. 왜 가냐.
이 아들은 응? 이분은 가고 싶다. 왜 못 가게 만드냐. 그래서 막 어머니하고 다퉜대요.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결국은 어머니가 하도 그냥 강권하다시피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 이번에는 안 가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잤대요. 잤는데 새벽 2, 3시경인가 어머니가 깨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봐라 이태원에서 사고 났다. 내 말대로 안 했으면 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대가지고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고 난 지역이 이 친구가 이 익명의 분이 너무너무 자주 가던 데라는 거죠. 예. 만약에 어머니 말을 안 듣고 갔으면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때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안 하던 만큼 어머니가 예? 그렇게 막 정말 가지마 했고 평상시보다 강력하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평상시에는 이 익명분이 이렇게 어머니 말을 잘 안 듣는 살짝 그날따라 예, 안 갔는데 예, 이번만이에요 막 뭐 짜증 부리면서 홧김에 잤는데 화를 막 내다 보면 피곤하니까 잤잖아. 잤는데 사건이 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이거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 존재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효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돈 아니 신기가 있는 그게 아니라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인명재천. 그게 어머니한테 신기가 있다. 그 아드님한테 신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에겐 수명이 있는 겁니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심지어 그날 그 자리에 이태원에 갔어도 그 지역에 있을지라도 살 사람은 살아요. 내가 볼 때 진짜 그래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은요 하늘에 달렸습니다. 신에게 달린 겁니다. 단순한 숙명론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신에게 달렸고 그게 그리스 신화의 전부잖아. 신탁의 내용이잖아. 근데 그 신탁을 받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신의 신탁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그것 또한 인간이고 자유의지예요.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네. 그게 숙명론입니다. 묘하게 인드라는 그래서 그걸 숙명론과 운명론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네. 숙명론은 아무런 노력하고 신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숙명론이고 인드라는 운명론으로 얘기하죠. 뭐냐면 설사 신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수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을 만큼 막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예, 진사대천명.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예, 그래도 안 되는 건 신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게 숙명론과 운명론의 미묘한 차이예요. 인드라는 숙명론이 엄밀하게 해서 운명론이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반대하고 또 동시에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나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이 우이파쇼고
인간의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좌익파쇼인 겁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그래요. 인간의 삶은 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뭐 어떻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좌익파쇼고, 또한 그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익파쇼인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미카엘님, 테네님, 아침한기님. 여기서 미카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준의 얘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정보를 주셨고, 테네님께서 그 안보에 관련돼서 재미있는 견해를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한기님이 여러가지 오늘날 안보 사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고마운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식론이죠. 앞에 사비트님, 로스님, 익명님의 얘기는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사비트님의 긍정론, 로스님의 영성론, 그 다음에 익명님의 어떤 그런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은 존재론 영역에 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미카엘님, 테르니, 아침한기님은 인들의 인식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차드 하스님, 그 다음 벽석의 누구죠? 빈트님, 헤이데이님 같은 경우는 인드라 관점에서 실천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실천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